이생규장전. 이생이가 규장 담을 넘다. 전 소설. 이생이가 담 넘은 이야기. 도둑놈인가? 사랑 이야기라면서요. 그렇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정한 사랑을 그린 한문 소설. 금오신화에 실린 5편 중 하나. 이생과 채씨 자유연애해. 자유연애해.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부부. 한 번 헤어져. 그렇지만 다시 또 만나.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헤어져. 두 번째 헤어져. 죽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 돌아와서 다시 만나. 세 번째 만나.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 이제 가야 해요 하면서 세 번째 헤어져. 앞에 두 번째 이별은, 두 개의 이별은 극복이 가능했지만 세 번째의 이별은 극복이 안 돼. 그 얘기할 거야. 특히 여주인공 최 씨는 주인공인데 이름이 없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데 자유연애하거든요. 그리고 요때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게 남자 집에서 반대하거든. 그것을 이겨내. 당대의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된 겁니다. 죽은 최 씨가 이생 앞에 나타나는 기이한 내용, 전기적이야. 전기적 요소가 있어. 감정을 담은 시가 삽입되는 등 다양한 요소로 읽는 즐거움을 줍니다. 생입신 중에 한 분이고요. 전기소설, 비현실적이고 한문소설이죠. 전기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낭만적이야. 사랑 이야기니까. 결국엔 헤어져. 고려말, 고려의 수도, 개성, 송도인데 배경은 사실적이다.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을 다루는 부분은 전기적이다. 시가 들어가는데요. 인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건 시 보면서 얘기합시다. 만남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곱하기 3번. 3번 만나고 3번 헤어져. 다음 페이지 보자. 개성에 사는 이생은 남주.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요게 제목이야. 이생규장전. 여인 최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자유연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씨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했지.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이렇게 했을까?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첫 번째 만남.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버린다. 첫 번째 이별. 하지만 결국 최 씨는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이룹니다. 두 번째 만남. 밑에 볼게요. 홍건적의 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점령하자 실제 있었던 사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제시합니다. 소설상 사실성, 그럴듯한 걸 개연성을 높여줍니다.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고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각자
달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에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이 달아나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두 번째 이별. 그래도 일관성 있게 빨간색으로 쓰자. 세컨드 이별.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호귀야, 도적, 오랑캐, 홍건적 이야기 하는 거죠.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무슨 말이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짐승의 먹이가 될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오랑캐의 짝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은 목숨보다 자신의 정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요 대사만 보면 굉장히 유교적인 인물인 거야. 정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치욕스럽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는데 이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팔다리 자르고 배 잘라서 내장 다 끄집어내놓고 죽였어. 뒤에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최 씨 집에 가봤는데 횡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횡랑책만 덩그라미 남아 시각적. 쥐와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폐허가 된 집의 모습을 묘사해 준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확실히 이생은 사실 자기 아내가 죽은 게 확실하지 않잖아. 자기가 본 거 아니잖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부인 쫓아다녀야지. 질질 울고만 자빠져 있어. 소극적인 인간이야. 그리고 여기 봐. 아버지가 너 요즘 공부하러 그랬더니 맨날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거고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고 있다더라. 그냥 지방에 내려와서 짱 박혀서 공부만 해 라고 하면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네 하고 많은 인간인 거야. 되게 소극적인 인간이야 이생 확실히. 어느새 날이 저물렀다. 그는 홀로 우두커니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렸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정말 내 부인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 짧은 꿈이었었단 말인가? 뒤에 인생은 한바탕 짧은 꿈과 같아요. 한단지몽, 남가일몽, 일장춘몽, 일쥐취몽, 노생지몽, 여옹침, 남가일몽, 남주지몽. 다 똑같은 뜻이고 3번만 틀립니다. 운우지부 지몽은 뭐냐? 구름 비와 같은 꿈. 이건 부부 사이에서의 느껴지는 즐거움을 운우지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상관이 있는 거다. 그래서 3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3번 빼고 나머지 다 외워놓는 거다. 다시 앞으로 넘어옵시다. 이경쯤 되어서 새벽 9시에서 11시 사이 한밭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면서 들보를 비추었다.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 그런데 회랑 복도 끝에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지.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어. 두구둥. 비현실적 사건 전개, 전기적 요소.
죽은 최 씨가 나타납니다. 왜? 사랑하니까. 오른쪽 이생규장전의 구성은 홍건적의 침입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현실적, 후반부는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정해 주셔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이생규장전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고려말, 홍건적의 난, 문화적인 배경, 남녀간의 절개와 믿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욕하니 별표. 이생의 아버지, 나 너 공부하라 그랬더니 밤에 나갔다가 낮에 들어와? 너 정신 나갔냐? 엄격하고 유교적이야. 집안이 우리 집이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똘똘해서 곧 벼슬할 건데 그런 집안하고는 결혼 못 시키죠. 그딴 소리 하거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최 씨의 부모는 딸 원하는 대로 해주는 개방적이야. 이색은 소극적인 인간이고 최 씨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입니다. 이렇게 뒷페이지.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전기적.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기 대사부터 쭉쭉쭉쭉쭉 어디가 있냐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 요 정도까지 어우 전부 다네. 자신의 삶에 대해 요약적 제시를 할 거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현재 처지도 어떤 건지 나 죽은 여자라는 거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만 괜찮으면 나 너 계속 만날 생각 있는데 나랑 계속 나 죽은 여자인데 계속 만날 생각 있어? 라면서 제안할 거야.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여자의 모습. 나 그냥 요 당시 되게 평범한 여자처럼 살았어.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당신 만나기 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시고 소설 제목하고 연결.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치다. 당신에게 사랑을 맹세하다. 이 뜻이에요. 역시 주체적, 적극적으로 자유연애 한다는 이야기지. 자유연애 합니다니까 진취적이다. 이 단어 써도 됩니다. 꽃 앞에서 한번 웃고 평생의 인연을 맺었고 첫 번째 만남.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남.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우리 사랑. 왠지 모르겠지만 영원할 듯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되다 죽다 할 줄 어찌 생각했습니까? 홍건적에 난 두 번째 이별.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겁탈당하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유적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사실적 표현이야.
그게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요거는 운명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그게 제 운명이라서 그런 거지. 인정으로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너 찢겨져서 죽어본 적 있어? 되게 아파. 외진 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혼자가 됐어. 이생도 그렇고 최 씨도 그렇고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단한 영혼조차 의지할 곳이 없지만 절의, 절개는 귀중하고 목숨이 가벼우니 유교적 세계관이라 그랬죠. 절의, 정절 요걸로 바꿔도 되겠지. 쇠잔한 몸뚱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너 아니면 아무도 없어.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둘 뿐. 이거 진짜야.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진짜야.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대로 된 무덤이라든가 제대로 된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 두 번째 만남 이후를 헤아려 보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추연, 중국 전국시대의 음양오행설 제창한 사상가가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 당나라 진현우가 지은 전기소설에 나오는 이혼기 인물 죽어서 영혼이 되어 애인과 함께 살았던 인물 천녀가 있는데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온 것처럼 나도 이곳 이승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은 이미 단단히 맺어져 있고 취굴, 신선의 동굴에선 삼생의 향이 그윽히 풍겨져 나오니 말은 어렵지만 우리는 강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으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 영원히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도 아직의 옛 맹세를 잊지 않다면 나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 당신도 허락하죠? 나 귀신. 근데 나 만날 생각 있어? 나는 있는데. 넌 어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이생은 기쁘고 감격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이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 묻자 최 씨가 말하기를 이 여자 엄청나 치밀한 여자야. 이렇게. 오른쪽에 뭐 볼 것 없나? 귀신과 산 사람이 사랑합니다. 용어는 외워두세요. 명혼소설. 시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사랑합니다.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 소설입니다. 이거야. 다음 페이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암흑의 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대단하다. 어때? 굉장히 성격이 치밀한 성격이야. 이렇게.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 있어?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습니다. 그간의 정회를 나눈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바로 이때 운우지정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이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과연 금은 여러 덩어리, 약간의 재물,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하고 합장을 하고 제사를 지내어 예를 극진히 갖추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밑줄 그어야지. 유교의 도리인 효를 실천합니다. 바로
요 부분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정신 차리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지. 이렇게. 효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었구나. 아, 당시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 달아났던 종도 다시 돌아왔다. 인간사에 게을러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좋은 일, 나쁜 일에 인사하고 조문할 일이 있더라도 누구 결혼식, 누구 장례식, 누구 환갑잔치 이런 데도 아예 안 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두문불출.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도 꽤 많아요. 두문불출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야.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몇 해를 흘러갔다. 이 소설은 귀신과 산 사람이 만나져 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는 것 확인. 그냥 이렇게 생각하여 기이에서 세상에 전할 만하다. 초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건데. 뒷페이지. 어느 날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암튼 소설 나오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면은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는 거지.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그렇지 이 사람들 세 번 만났잖아.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합니다.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옵니다. 즐거움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 흥진비례.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슬픈 이별, 영원한 이별. 괄호 열고 넌 살았고 난 죽었으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 극복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 무슨 일이야?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극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1. 저희가 아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음을 아시고 2.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준 겁니다. 그냥 보너스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살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순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시녀를 시켜 옥루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창과 방패가 가득한 싸움터 홍건적의 난.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죽은 최씨. 그러면 옥 죽은 최씨, 꽃 죽은 최씨, 짝 잃은 원앙 죽은 최씨.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누가 무너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이 없구나. 무당선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에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선녀가 중국 초나라 때 운몽이란 지역에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깨졌던 거울 2번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2번 이별했었던 우리가 다시 갈라지니 3번째 이별을 맞이하니 마음은 슬프다. 이제 한 번 이별하면 이제 3번째 이별을 하게 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겠지. 이승과 저승의 절대적인 거리감, 다시 한번 극복이 안 되는 거리감. 이 한마디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옆에 빨간색 체크. 이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의 신세 한탄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앞둔 슬픈 마음이 오죠. 최 씨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죽음마저 이기려 했었던 사랑, 주제를 드러냅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삽입 씨의 역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 주죠. 슬픈 애상감. 전개 방향을 암시합니다. 영원한 이별.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죽음도 극복하련, 죽음도 이겨낸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 더. 산문 속에 삽입이 되어 글의 단조로움을 피함. 요 정도까지는 하나 더 알려주시더라.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했다. 내가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대부분 지조 정절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해요. 남자도 지조 절개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남녀 이 소설에선 모두 지조 절개를 지켜.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풍비박산.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겠소? 다 당신 덕이었죠. 옛 성현에 말씀하시길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사회문화적인 배경, 유교적 가치관.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었죠.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했지만 한편으론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이 부끄러움은 1번 혼자 살아남음, 아내는 죽고. 2번 혼자서는 부모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거.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였겠지. 너 아니었으면 나 사람 구실도 못했을 거야.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죽은 사람 명단에 이름이 있어. 이미 죽은 사람이니 이곳 이승에 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해를 끼칠 겁니다. 나만 어떻게 더 혼나면은 내가 더 여기 있겠는데 네가 벌 받아. 그래서 나 가야 돼.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이나 햇볕 아래 그냥 놔뒹굴지 않게 그냥 무덤 만들어 주고
제대로 된 장례 한 번만 치러주어 이거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안녕. 말을 마친 최씨가 자취가 희미해지더니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전기적 요소.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른 뒤 추억을 생각하다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얘도 지극한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 줄 묶어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이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설화적 기법. 여운을 줍니다. 요거를 또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후일담 형식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렇게 또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 이러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 근처 선생님들이 요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니들 내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좋은 시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었던 거 이야기하는 거지. 됐어. 다음 페이지. 다음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할 거 없어.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상황, 이걸 뭘 굳이 찾고 있어. 죽은 여자 살아 돌아온 그런 장면 찾으면 되지.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작품의 의의를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인 배경, 신축년에 홍건적이 쳐들어왔다. 남녀 간에는 절개와 믿음이 중요하다. 여성들은 집 밖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여자가 할 일만 해라. 최 씨의 성격 어때요? 자유연애하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사랑에 적극적이야. 진취적이고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야. 이 정도로 능동적인 여자니까 오랑캐한테 대들고 죽음도 거부해 보려고 하는 거지. 세계의 횡포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죽음을 초월한 사랑,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냅니다. 됐을까요? 다음. 고전소설 최척전의 줄거리입니다. 이생규장전과 이거 비교해야 돼요. 성한 작년에 요거 했으니까요. 남원의 가난한 유생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다 다닌다. 정상사의 친척이자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은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내고 세상에. 오경이 적극적이야. 이생규장전의 최씨처럼.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한다.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하여 혼인 날짜가 돌아오지 않자 사랑에 빠져 약혼한다. 첫 번째 만남. 의병으로 참전해서 돌아오지 않아 첫 번째 이별. 오경이 엄마 심씨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지. 딸, 그 남자 전쟁터 나갔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엄마는 너 과부로 지내는 거 보기 싫어. 저기 부잣집 있으니까 저 집으로 시집가. 싫어요. 닥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아 몰라 하고서 그날 밤에 목매달고 자살하려다가 겨우 살아나. 엄마가 알았어, 엄마가 그딴 소리 안 할게. 그리고 계속 기다려. 그러다가 최척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 오경, 처다들 몽석은 뿔뿔이 흩어져 두 번째 이별.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는데 남장하고 서 있었어. 남장. 남자 옷 입고 있었어.
장사를 돕게 되고 최척은 중국에서 살고 여러 해가 지난 뒤 중국에 있던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야. 조선에 있었지. 최척이는 중국에 있고 오경이는 일본 땅에 가 있는데 장사하러 어디로 가? 베트남 가. 오경이도 자기가 자기를 돌봐주던 외병 노인하고 함께 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가. 거기서 우연히 만나. 근데 사실 너무 우연이야 이건. 최척은 친구 송우와 상선을 타고 다니다가 지금의 안남에서 아내 오경을 만나게 된다. 세 번째 만남. 중국 항주에 정착하고 아들 몽선을 낳아 기쁘게 10년을 누리지. 몽선이 성장하여 혼례를 일으킨 호적에 침입을 하고 최척은 가족과 이별해. 세 번째 이별해.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청나라에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이거야.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중국에서 살고 있었지. 최척이 전쟁터 끌려갔는데 청나라 애들한테 잡혀. 감옥에 잡혀 있는데 첫째 아들을 만나. 말도 안 되지 사실은. 또 너무 우연적이지. 조선에서 출전했다 호족의 포로가 된 첫 아들 몽석과 극적으로 만나. 처음에는 못 알아봐. 두 사람은 함께 수용소 탈출해서 고향으로 가고 오경은 몽선과 더불어 어려운 고비를 겪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네 번째 만남. 가족이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오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대로 남의 땅에 있어서 못 살겠다. 죽어도 가다가 죽지. 고향 조선 땅에 도착해서 조상님, 장례 조상님 제사라도 지내드려야지. 그리고 니네 아버지 분명히 여길로 안 오고 원래 우리 고향으로 갈 거다. 가자 아들 하면서 뗏목 타고 건너와. 중국에서 조선. 이렇게. 어머니 그러다 죽습니다. 죽어도 엄마가 죽어. 너 엄마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안 도와줄 거면 말고 임마. 어쩔 수 없죠. 뗏목 타고 중국에서 조선으로 배 타고 들어와. 그러고서 고향에 가봤더니 남편이랑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와 있었던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생규장전과 달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위에 살펴봤더니요. 정유재란 호족이 침입을 해요. 명나라 군사 이런 것들 다 실제적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 이 소설도 이생규장전처럼 만남 이별이 반복됩니다. 실제 있었던 배경,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3번 배경이 조선, 중국, 일본, 베트남. 배경이 전 아시아적이야. 그러니까 배경이 넓다고. 이렇게. 이생규장전과의 공통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들이 이별하고 순환을 겪는다. 이생규장전에서는 결국은 헤어지지만 최척전에서는 결국은 행복하게 삽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그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정도. 됐어. 잠시 정치.